더 강화되는 데니까 건축물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지 해제되면 전에는 그린벨트는 지금 해제되면 건물 들어설 수 있잖아요. 지정 대상 맞아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작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죠. 시험 3번 나왔어요. 하여튼 계밀구역, 기부구역이든 지정 대상은 전부 20% 이상 그랬죠. 20% 이상이란 말은 기억해 주죠. 근데 보세요. 전전년도에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어요. 전년도 허가 건수가 120건이었습니다. 20% 이상 증가됐죠. 그럼 그 동네는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100에서 120. 시험은. 어떤 동네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해당 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은 5%인데 이 동네 인구 증가율은 25%다 이거. 그럼 전체보다 이 동네가 20% 이상 높죠. 그럼 이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5%, 25%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완화되는 곳. 그 다음에 20% 이상. 이런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죠. 36쪽 맨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떤 동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 밑줄 짜고요. 자, 그렇다면 그 바로 밑에다가, 바로 왼쪽에다가요. 계밀구역, 기부구역은 중복 불가. 그쵸? 계밀구역,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계밀구역, 기부구역은 중복 불가. 이렇게 쓰세요. 그 겹칠 수 없다는 거, 그게 시험 몇 번 나왔다 겁니다. 그죠? 다음, 오른쪽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둘째 줄에 기반시설 설치, 또 용지 확보. 설치하려는 것이죠. 그죠? 계밀구역은 부족하지만 설치 곤란한 지역이고, 기부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지역이죠. 자, 그 밑에 참고는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지정대상 갑시다. 다음 지역 기부구역으로 지정. 1번 법령의 제정 개정 행위제한 완화 해제. 2번 용도지역 변경 해제 행위제한 완화. 전부 완화입니다. 3번 1.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 그럼 오른쪽에 전전년도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건, 앞에 전년도 밑에다 120건. 그럼 20% 이상 증가했죠. 지정 대상 된다 이겁니다. 다음, 해당 지역 인구 증가율 밑에다가 25%. 오른쪽에 그 지역에 속하는 시군 밑에다가 5%. 그럼 해당 지역의 그 지역 전체보다 20% 이상 높죠.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동네가 기부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자, 넘겨봅시다. 지정 기준. 자, 맨 위에 보시면요. 둘째 줄에 기부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 놓고 밑에 박스를 좀 봅시다. 지정 절차가 여러분 교재 135쪽에 이건 아니죠. 이건 계밀구역이고 기부구역 지정 절차가 여기 있네요. 그죠? 37쪽. 요거 잠깐 보고 갑시다. 계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없다 그랬죠. 자, 성계기 가운데 계밀구역만 주민의견 청취 없다 그랬죠. 나머지 두 개 구역, 즉 기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 지정하는데 당연히 지도위 심의는 거친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기부구역 지정해서 고시한다. 자, 전국 시장군수가 지정하는데 지정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국장이 정한다. 근데 어떤 동네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데 그럼 이 동네에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나중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건데 그 땅이 너무 좁으면 이걸 융통성 있게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어느 정도 좀 넓어져야 이쪽 저쪽으로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 거지. 규모가 너무 좁으면 설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규모로서 면적을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한다. 자, 근데 29회 때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틀렸다. 자, 우리 공법 받으면 30만 제곱미터라는 숫자는 많이 나와요. 그죠? 지난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무 지정할 때 30만 제곱미터 많이 봤죠? 그죠? 근데 10만 제곱미터는 여기 잘 안 나와요. 여기 10만이에요. 근데 29회 시험 때 이 자리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틀렸다. 여기 시험 나왔어요. 기부구역 지정 규모는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아니다. 섭치고. 그리고 계밀구역이든 기부구역이든 지정할 때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지정 절차 요거는 아까 했고요.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나와요. 그럼 어떤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시장 군수가 이 동네에 실시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느 동네 도로, 어디에 학교, 어디에 공원, 어느 정도, 이걸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치 계획대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계획에 요 구역 안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다 계획해가지고 그 전체 비용을 산정해가지고 그 비용을 이 구역 안에 개발 행위자에게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시켜요.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녹지, 폐기물 시설, 재활용 시설. 시험에는 2번 나왔다. 자, 그럼 이거 전체를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는 아니다? 대학교는 제외. 대학교. 그럼 이 대학교를 다른 말로 뭐래요?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교는 중등교육입니까? 고등교육입니까? 응?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는 고등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다. 응? 중등교육은 뭐냐? 중고등을 중등교육이라고 해요. 아시죠? 교육청에 가면 중등교육 하면은요, 중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학교는 고등교육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했나?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가 대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중고등학교는 이 동네 아이들이 다니죠. 필요한 기반시설 맞죠? 근데 대학교는요? 그럼 이 동네 대학교 설치하면 이 동네 아이들이 이 대학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교는 멀리라도 아이들이 가는 거지 이 동네 가는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자, 그래 놓고 교재 한번 보죠. 136쪽에 맨 위에 참고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에 어떤 게 있어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쭉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폐기물 시설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다 되는데 문제는 4번의 학교입니다. 갈로석이 대학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대학 동그라미하고 옆에 이끌려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렇게 적어봐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 기부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 아닌 것은 해서 대학교 고르는 문제. 대학교가 곧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죠. 그렇게 나와도 맞습니다. 그죠? 야, 그건 아니다. 그것만 고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기반시설에서 당연히 설치 필요한 거다 생각하고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아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37쪽에 4번의 지정 절차. 지정 절차기 전에 3번의 지정 기준가 봐요. 둘째 줄에 국장이 정한다. 1번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10만 제곱미터 밑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X. 그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면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번 지정 절차. 주민 의견 들어야. 줄쳐보세요.
계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없다 그랬죠. 그럼 기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하는 거죠. 그 다음 지도위 심의.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지도위 심의 거쳐 바로 밑에다 시장 군수가 지정 이렇게 써보세요. 시장 군수가 지정. 그리고 그 밑에 고시 동그라미.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세요.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그랬죠. 계밀구역은 계획 없다 그랬죠. 기부구역은 지정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다 그랬어요. 시장군수가 기부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내에?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주민의견 청취는 한다. 기반시설, 자, 계밀구역만 주민의견 청취 없는 거고, 나머지 2개 구역은 구역 지정이든 계획 수립이든 주민의견 청취는 다 합니다. 그럼 이 동네에 기부구역이 지정됐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면, 앞으로 도로, 공원, 학교 여러 개 설치하겠다고 계획해놨잖아요. 그럼 실제 도로 만들 때는 도시관리계획, 학교 지을 때 도시관리계획, 공원 만들 때 도시관리계획을 늘 결정해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그렇겠죠? 서울시장이 어느 동네를 기부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놨으면 이 계획대로 어느 동네에 실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자, 관계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때 기반시설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 반영 안 할 바에 계획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근데 어떤 동네에 개발되는 동네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근데 이 동네에 개발행위자, 건축물 짓는 자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또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기반시설에 관한 게 들어있죠. 지난 시간에 기건 그랬죠. 필수상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봐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어느 게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 훨씬 중요하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속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요거 수립하면 이건 동시에 수립하는 거, 새로 수립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건 틀리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거 수립하면 이거 수립한 것으로 본단 맞지만 이거 수립하면 이거 수립한 것으로 이건 안 돼요. 자, 그리고 기부구역 지정하고 몇 년 될 때까지? 1년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년 될 때까지 틀리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 3년이죠. 지난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이죠. 그죠? 3년 틀렸다. 여기 시험 3번 나왔어요. 두 개 구분하라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3년이지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내에 수립 안 하면 1년 다음날 기부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 실효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실효한다 안 하고 해제한다 그러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남자들 군대 가면요, 현역으로 가면은 제대한다. 근데 만약에 방위나 공익으로 가면요, 소집 해제한다 이런 말씀. 용어가 다르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이잖아요. 관리 계획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죠? 그건 실효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관리 계획 아니죠. 해제한다. 그죠? 해제된다 이런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은 1년인데 기부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은 3년인데 기부구역은 1년이다. 1년 될 때까지 수립 안 하면 해제된다. 구역이 자체가 해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교재 37쪽에 5번 봐요. 지정권자 밑에 시장 군수. 기부구역 지정 몇 년 될 때까지? 1년 동그라미. 밑에 3년 X.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다음 줄 아니하면 1년 다음 날 기부구역 지정 해제.
자, 그리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역시 밑에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반영. 3번.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어느 게 중요하죠? 지구단위계획이 더 중요하죠.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역으로 하면 틀리죠, 그죠?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하고 X 해주세요. 뒤에서 앞쪽으로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기부구역 지정했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했죠. 그럼 이번에는 그 계획대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죠?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어떤 동네를 기부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의 개발 행위 잡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세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 기반시설 비용을 내야 되느냐? 부담하는 자.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증축하는 자에게 봐요. 그 건축물 종류가 단독주택이든 숙박시설이든 간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증축하는 자. 자, 이 구역 안에 건축물이 새로 신축되거나 증축되면, 기존에 있는 거 증축되면, 어쨌든 건축물이 더 전에보다 늘어났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인구나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부족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200초가 신증축할 때고 기존 면적 포함해서요. 자, 기존에 만약에 100이었으면 추가로 150을 하면 200초가 하죠. 그럼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리모델링 하는 자는요, 기존의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정전 보면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신증축이라 볼 수 없죠. 이자는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자, 요걸 꼭 200초가 신증축을 꼭 해가세요. 근데 혹시 문제에 기부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맞아요? 자, 우리 개발행위는 종류가 많았죠. 집 앞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전부 개발행위 개죠. 그 자에게 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토석 채취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한다. 그건 아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했다고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물 신축하고 증축하는 자.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하면 틀리고 200초가 신증축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했어요. 그럼 새로 신축할 때는 자, 기존에 200 있었는데 철거하고 250을 새로 짓는다. 그럼 어쨌든 200 초과니까 부과 대상은 맞죠? 근데 부과하는 거는 원래 거 초과하는 요거 넘는 거 요거 있죠, 그죠? 요것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그래서 기존 면적 초과하는 행위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37쪽 맨 밑에 보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어떤 거죠? 둘째 줄에 200초과 신증축. 초과해야 동그라미. 그럼 200제곱미터는 부과 대상이 아니죠. 200초과라 되죠. 그리고 간료석이 기존 면적 포함입니다. 신증축 밑에다가 리모델링 X. 다음 줄.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 부과 대상. 자, 그래 두고 요거 그죠? 옆 페이지까지만 합시다. 요거 그죠? 요거 연결되네, 그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기준. 만약에 이 동네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 그럼 각종 기반시설 비용을 다 산정해서 뽑아가지고 개발행위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로 비용이 시설 비용은 100억이 들고 용지 비용도 100억이 든다면 이거 두 개를 합산했는 금액이 전체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은 시설 비용 플러스 용지 비용 두 개를 합산한 겁니다. 그럼 부담률이란 건 뭐냐면 요 개발행위 정도에 따라 곱하는 비율이 다르겠죠, 그죠? 부담률을 곱한 거네. 근데 이게 시험에 28회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비용에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맞아요? 맞죠? 설치비용, 용지비용 산입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발개수가 우리 책에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 맨 위에 첫째 줄 끝에요. 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 합산한 금액, 여기에다가 둘째 줄 끝에 부담료를 곱한 금액. 그러면 맨 위에 첫 줄에 산정 옆에다가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오, 이렇게 두세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는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맞다. 그렇게 점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리고요. 저 밑에 박스에 가면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있죠. 그것 줄 쳐보세요. 건축물이 정도의 건축물마다 기반시설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곳으로 서면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기반시설 부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 여러분 결혼에 나오는 그 탄력성 비슷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다. 이것도 기반시설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곱한 비율이 유발개수입니다. 단독주택이 얼마죠? 0.7부터 저 밑에 28번에 장례시설 0.7. 우리 건축법에 가면 건축물 용도가 28개예요. 각각 용도가 달라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험에 낸다, 안 낸다? 네요. 시험에,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막 순서대로 무작위로 써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 요약집에 있어요. 시험에 보세요. 전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시험 나와요. 근데 하필 원래 내가 시험 칠 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큰 순서로 재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험에 나온 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외우냐?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온 것만 외우자. 그럼 0.7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 장례시설, 묘지 관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자 따서 07 당공업 교장묘 이런 식으로. 그럼 0.9는 의료. 그래서 07 당공업 교장, 연구의, 10 숲, 131 판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밑에다가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배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외우면 이거 전체를 다 외우는 겁니다. 요거 외우면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책에 있는 이거 다 외운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모르는데 어쩌다가 한번 나와서 모르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의료시설은 얼마? 0.9죠. 연구의니까. 이거는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는 거는. 작은 데서 큰 순서로 해가는 거. 그럼 시험 칠 때 외워놓은 사람은 한 20초면 다 적어요. 적어놓고 보고 정확히 걸러놓으면 됩니다. 대부분, 그죠? 귀찮아서 지나간 사람도 이거 다 틀리는데, 우리 이거 확실히 외웠던 사람은 한 문제 건지죠. 그 한 문제가 큽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럼 뭐냐면, 의료시설은 숙박시설보다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작다. 맞아요? 맞죠? 이건 0.9, 1.0이잖아요. 근데 연구의 10 숙 써놓고, 이거는 1.0인데, 이거는 0.9다. 작다, 맞다. 맞추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그죠? 그럼 소화시키면 여러분 소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외우면 이거 다 외우는 거다. 그리고 이 건축물 용도는 나중에 건축부 가서 또 나오니까, 지금 그저 미리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쨌든, 나중에 외울 것하고, 그죠? 요약집에 있는데 그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해두고, 뒤쪽에 넘겨보세요. 5번에 가면요. 납부 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용지하고, 즉 개발행위자가 자기가 직접 도로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 한다? 맨 끝에 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공제에 동그라미. 공제는 감면입니까? 면제입니까? 감면이죠. 그죠? 공제 이퀄 감면. 정도에 따라 감면해 주는 거지. 이거 했다고 무조건 면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까지 해두고 쉬었다가 뒤에 조금 남았어요.
좀 이따가 한 10분 정도 하면은 국회법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개발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